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변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하며 들뜬 마음으로 가방을 싸고 단톡방엔 비행기 사진, 호텔 후기, 맛집 추천 링크가 가득 오가죠. 공항에 모여 찍은 단체 사진 속 얼굴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들과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여행은 그 자체로도 특별합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서로의 차이가 하루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 책임을 나누는 태도의 차이, 그리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까지 그동안 우정으로 덮어져 있던 부분들이 여행 속에서는 가감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여행은 더 민감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넘길 수 있던 사소한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생활의 루틴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여유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경험이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와 관계를 지혜롭게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함께 떠난 여행이 우리 관계를 흔들리게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동창 5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들은 결혼과 직장, 자녀, 교육으로 바쁘게 살다가 어느덧 6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은퇴하거나 최소한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한 번쯤은 제대로 놀아보자. 애들도 다 컸고 시간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해외여행 가자. 그 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어.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맞아,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냐. 그렇게 모임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하고 한 달에 5명이면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 모이는 셈이었습니다. 돈이 쌓일 때마다 단톡방은 들썩였습니다. 이자 붙었네. 우리가 부자 다 됐네. 야, 이 맛에 개돈 모으는 거지. 이 작은 기쁨은 5사람을 다시 학창시절 친구처럼 만들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역시 단체 생활이 좋다며 웃음을 나누었죠.
그리고 드디어 여행지가 확정됐습니다. 바로 베트남 다낭. 요즘 은퇴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따뜻한 바다,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인에게 친숙한 문화까지.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비행기표는 가장 활발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예약을 도맡았고, 숙소와 렌터카는 또 부러진 성격의 숙자 언니가 책임졌습니다. 여행 준비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단톡방에는 호텔 사진, 유명 맛집, 관광지 링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출발날 공항에 모인 5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들떴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며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공항의 활기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꿈 같다. 우리가 다 같이 해외라니. 기내식을 나누며 깔깔 웃고 도착하면 어떤 음식을 제일 먼저 먹을지 이야기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수영장 옆에서 찍은 단체 사진은 SNS에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폭주했습니다. 언니들 완전 청춘이네. 너무 부럽다.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음이 더 들떴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 뒤에 작은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갈등이 우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의 첫날과 둘째 날까지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감탄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역시 오길 잘했다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은 영숙 언니였습니다. 늘 집에서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을 준비하던 습관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정리를 하고 간단히 과일을 씻어 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멤버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경자 씨는 여전히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어제도 내가 했잖아. 순간 공기가 약간 묘해졌습니다. 경자 씨는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청소기 돌렸는데 언니 기억 안 나. 그러자 옆에서 미자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경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여행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여유롭게 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리듬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차이를 성격 문제로 치부하면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활 패턴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사람, 밤에 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사람,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가 힘든 사람. 이런 습관이 다르다 보니 단 하루만 함께 있어도 불편해지는데 하물며 일주일 동안부터 지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대화는 줄어들었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어제까지의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에서 시작된 작은 차이는 이렇게 금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은 관계를 흔드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번엔 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숙자 언니가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그러자 영숙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숙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 건 현금에서 나간 거야. 통장은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할 때만 썼잖아. 순간 미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유,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따지면 여행 재미 없어져. 그 말을 들은 숙자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장난으로 관리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지하게 맡은 거야. 근데 대충 하자니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게. 누가 하든 알아서 해.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활기차게 오가던 대화는 멎었고 젓가락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돈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 신뢰의 문제, 나아가 인간관의 문제로 번집니다. 같은 금액을 모았다 해도 그 돈을 쓰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행 와서 하루쯤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추억을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손주 선물이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얘는 생각보다 자기 중심적이네. 평소엔 조용하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아 관계를 흔듭니다. 그래서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돈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면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야시장을 돌았습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5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웃으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각자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괜히 같이 오자고 했나? 여행이 절반을 넘어가자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에도 조금씩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 덥고 습한 날씨, 빡빡한 일정이 겹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바로 말투와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다소 빡빡했습니다. 아침부터 유명 사원 스연을 방문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엔 시장 구경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둘러보던 중 경자 씨가 속옷 한 벌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입히면 예쁘겠다. 순간 미자 언니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생각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는.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경자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내려놓고 말없이 시장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언니 말이 그냥 농담이었을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난 이제 알겠어. 우리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여행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소보다 훨씬 깊이 꽂힙니다. 평상시 같으면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말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그대로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넌 왜 이렇게 느려? 너랑 다니면 힘들어. 내가 괜히 분위기를 깨. 이런 말들은 사실 별 의도 없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감정은 더 민감하고 자존심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5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자는 말도 없었고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무겁게만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했습니다. 여행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보다 오래 남는 건 이런 작은 말의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깊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갈등은 친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여행 혹은 형제 여행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 이번에 우리랑 같이 해외여행 가요. 좋은 추억 만들어요라며 초대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다가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첫날부터 체력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관광지 5곳을 하루에 돌 계획을 세웠지만 어머니는 오전 일정만 소화해도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요즘은 70 넘으신 분들도 배낭 메고 세계 일주하세요. 아들의 말은 격려였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부담과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니까 계산은 어머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어머니는 웃으며 카드를 건넸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주인공이라면서 축하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이 작은 섭섭함이 가슴에 남아 그날 밤 어머니는 호텔 창가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형제 셋이 부모님 제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자라며 강릉으로 2박 3일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숙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래된 갈등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집안일에 손 뗐잖아. 다 기억해. 뭐, 너는 잘했어. 내가 우리 부모님 속썩인 건 잊었어. 서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며 결국 여행은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다음 날 스승 같은 차를 타고 돌아왔지만 누구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조차 끊겼다고 합니다. 여행은 원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행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자녀와의 여행에서도, 형제들과의 여행에서도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 이 작은 차이들이 여행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증폭되면서 때로는 수십 년 지켜온 관계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여행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꼭 함께 멀리 여행을 가야만 우정이나 가족애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만나도 가볍게 식사를 함께 해도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가는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무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히고 거리를 두면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 적당한 간격이 오래 가는 비결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가 중요합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대신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와 떠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풍경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추억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 자녀, 형제와의 관계에서 혹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더 지혜롭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